처음 왔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서 본인들의 정사사서라고 하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 신화의 신, 스사노, 백제소선호하고 이 스사노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하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정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우연인지 근데 발음이 비슷하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무언가 발음이 비슷한 경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설이 있어요. 단지 연결 접점이 발음 비슷한 거 하나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접점이 더 있다라는 설인데요. 우연이 아닌 걸 넘어서 여기에 백제와 일본 역사에 엄청난 비밀의 문이 하나 숨어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을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 쭉 들어보시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일단 사서에 기록된 스사노오의 행적. 먼저 스사노오의 부모신을 좀 봐야 하는데 부모는 유명한 일본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자나기, 이자나미죠. 어떤 분들은 이들이 일본을 만들어서 일본 신화가 이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둘이 최초 신이 아니고요. 앞선 신들이 더 있습니다. 국상, 립존 등등. 이것도 좀 약간 묘한 부분이죠. 보통 어떤 나라의 창세 및 건국 신화라고 하면 최초 신이 그 나라도 만드는 게 제일 흔한 패턴인데 아니면 최소한 창세신의 아들이라던가 창세와 건국의 관계가 직접 내지는 좀 심플한 게 보통이죠. 근데 일본 신화는 구조가 매우 다단계예요. 일단 세상이 만들어질 때 나온 신 국상 립존이 있고 일본서기 국상 립존이 천경존을 낳고 천경존이 천만존, 천만존이 말탕존, 말탕존이 이자나기를 낳았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일본을 만드는 거죠. 일본의 일본 신화임에도 일본 건국이 대단히 한참 아래 다단계 구조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 나라 신화가 잘 안 이런데 물론 이 계보 말고 전승되는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이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문제의 스사노를 낳게 되는데 일본서기 스사노 이 신은 매우 용감하지만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항상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무엇이 슬퍼서 그렇게 늘 울었던 걸까요? 왜 우는지 스사노의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 이런 스사노 때문에 국내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자 스사노의 부모신이 명하길 너는 참으로 무도하구나. 그래서는 천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저 멀리 있는 근국으로 가라. 지금 원래 어떤 곳 A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스사노의 1차 이동입니다. 그러자 스사노는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명을 받들어 근국으로 가겠습니다. 허나 그 전에 고천원에 잠시 들러서 누나인 아마테라스를 잠시 만난 후 영원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이죠. 태양, 해. 스사노오가 먼 여행을 떠나려 하기 바로 전에 태양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가겠다. 이에 이자나기는 허락하였다. 그러자 스사노오는 고천원으로 올라갔다. 그 후 이자나기는 신으로서의 일을 모두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가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담로주에 유궁을 짓고 오랫동안 조용히 은거하고 있었다. 이자나기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인 스사노 아마테라스의 시대가 되어 간다 이런 얘기죠. 처음 스사노가 하늘에 올랐을 때 그 영향으로 바다가 크게 요동치고 험해졌으며 산도 크게 울었다. 이는 스사노의 성질이 웅장한 탓이었다. 아마테라스는 본래 스사노가 난폭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스사노가 하늘로 오르게 되는 사정을 듣자 동생이 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반드시 나라를 빼앗기 위해 오는 것일 터이다. 나라를 빼앗기 위해 오는 것이다. 애초 부모,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자식들에게 명예, 경계를 정하셨거늘 어찌하여 자신이 맡은 나라를 버리고 여기를 넘보는가? 이걸 보면 약간 큰 모국이 있고 그 아래에 분국이 있는 형태 같은 게 떠올라요. 군주가 각 지역별로 제후에게
할당 분봉하는 식의 고촌원은 아마테라스파가 할당받은 어떤 지역이라는 거죠. 큰 뿌리 모국과 분국, 이 형태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나라. 아마테라스는 이렇게 말하고 스사노오와 싸울 준비를 하였다. 아마테라스는 머리를 틀어 상투머리로 하고 치마를 잡아매어 바지로 만들었다. 이거는 남장을 했다는 얘기죠. 여자인데 남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화를 주고 허벅지가 땅에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지면을 밟고 위험 있는 음성으로 찾아온 스사노오를 꾸짖었다. 그러자 스사노오,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사심은 없습니다. 아마테라스의 나라를 빼앗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마테라스, 그럼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스사노오, 그럼 누님과 더불어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딸이면 나에게 나라를 빼앗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아시고 낳은 게 아들이라면 내게 아무런 사심이 없다는 걸 믿어주십시오. 지금 스사노오는 남자인데 자식을 낳아서 증명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신화에서는 남신이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죠, 얼마든지. 흘린 눈물이 자식으로 변했다던가 몸을 가르고 나온다던가. 그러자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가 차고 있는 10악검을 빌려 세 토막으로 나눈 후 하늘의 우물에 씻은 후 잘근잘근 우물거린 후 뱉어 거기서 여러 신들이 나왔다. 지금 스사노오의 무기 검을 가져와서 그걸 입으로 우물우물합니다.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머리와 팔에 있던 장신구를 가져와 역시 우물거린 후 뱉어 자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아마테라스가 3명의 자식을 낳았고 스사노오가 5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아마테라스가 낳은 건 다 딸, 스사노오가 낳은 건 다 아들. 결백이 증명되었죠. 이후 아마테라스는 10악검은 본래 너의 물건이니 태어난 3명의 여신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촌원에서 스사노오가 지내게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한텐 잠깐 누나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근국으로 가겠다고 한 건데 지금 우르릉 쿵쾅 하면서 고촌원 가서 누나를 남장, 무장하게 만들고 자신의 주무기라 할 수 있는 검을 누나한테 빼앗기고 잠시지만 그 이후에 타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고촌원에 눌러앉게 되는데 일본서기 이 이후 스사노오의 행동은 몹시도 난폭해져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 아마테라스 논에 논두렁을 무너뜨렸고 수확을 방해했으며 제사를 지낼 때 거기다 대고 변을 뿌리기도 했다. 그리고 아마테라스가 옷감을 짜고 있을 때 지붕 위에 기와를 뜯고 던져 아마테라스가 그만 배틀에 다치고 말았다. 아마테라스는 크게 노해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버렸다. 지금 태양이 사라진 거죠. 이로 인해 세상은 빛을 잃고 늘 어둡게 되었다. 다른 신들이 유인해서 다시 꺼내오긴 했지만 이에 분노한 다른 신들이 스사노오를 단죄하여 손발톱을 뽑아 사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사노오를 고촌원에서 쫓아내려보냈다. 근데 이 다음에 일본석이 나오는 내용이 매우 눈에 띄게도 스사노오가 고촌원에서 쫓겨났을 때 그 아들인 50맹신을 데리고 신라국으로 내려와 소시모리라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스사노오는 이 땅은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다 라고 외치더니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추룬국에 위치한 파천 상류로 갔다. 지금 보면 고촌원에서 신라로 이동할 때는 그냥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추룬국이라는 곳으로 갈 때는 신라에서 배 타고 동쪽 바다로 건너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 과정은 보나마나 신라에서 일본 열도 섬의 어딘가로 간 거죠. 보통 많은 경우 이 고촌원을 일본 어디로 보는 그 일반적 시선이라면 고촌원에서 한반도 신라로 이동할 때 신라에서 추룬국으로 가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당연히 지리적으로 맞을 텐데 신라에서 추룬국은 배 타고 갔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려갔다. 여기서는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촌원에서 신라는 상호 간의 육로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기록인데 근데 기존 고정관념에선 그걸 잘 못 받아들이죠. 여튼 스사노오는 한반도
신라에서 배 타고 열도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도착하니 추룬국 파천 상류에서 사람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 우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중간에 한 소녀를 두고 통곡을 하며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스사노, 그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신으로 이름은 강마유이고 내 부인 이름은 수마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들의 딸로 기도전희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지난날 저희에게는 사실 8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팔기대사에게 한 명씩 잡아먹혔습니다. 그렇게 다 죽고 이제 이 아이 하나가 남아서 이 아이가 그 큰 뱀에게 잡아먹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슬피 울고 있던 것입니다. 이 팔기대사 야마토 오로치는 꼬리와 머리가 8개씩 달렸다고 하는 대괴수 뱀이죠. 이 대사, 큰 뱀. 이 운명을 도저히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스사노, 만일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 딸 기도 전희를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강마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사노는 기도 전희를 빗으로 만들어 머리 장식으로 꽂았다. 그리고 강마유, 수마유에게 8번 빚어 순도를 가장 최고급으로 만든 신령스러운 8원주를 빚도록 하였다. 그걸 8개의 통에 담아놓고 그 뱀을 기다렸다. 뱀이 와서 통에 들은 8원주를 양껏 먹고 만취하여 잠이 들자 스사노오가 사한서검으로 뱀의 머리와 배를 베었다. 스사노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한서검이에요. 사는 뱀을 뜻하는 거니까 뱀을 퇴치하는 한서검이다 이거죠. 이 한이 뭡니까? 한반도 할 때 한이죠. 마한, 진한, 변한, 사만 할 때 한이죠. 이때 스사노오가 휘두른 이 절대병기는 이 명칭 때문에 학자들이 보통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무기일 것이다. 메이드인 한반도 무기일 것이다 라고 보통 보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스사노오는 메이드인 한반도 제품 한서검을 자신의 결정병기로 휘두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신라를 거쳐 열도의 추룬국으로 간 스사노오는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한반도에서 만든 무기 한서검을 앞세워서 열도의 어떤 지역을 장악한 것이죠. 정복했다라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치세를 펼치는데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아들 오십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것을 한지에는 심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모든 대팔주국에 점차 심어서 나라 전체에 푸른 산이 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금 한지, 이거는 한반도죠. 스사노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한향의 섬에는 금은이 있다. 한반도 지역은 황금의 땅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한반도 지역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죠. 한반도가 엘도라도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사노오는 왜 이런 선전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스사노오는 한반도 땅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내 아들 오십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곳 한향, 한반도로 건너가려 해도 만약 부보가 없다면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부보라는 거는 뜰부자에다가 보배보자 아닙니까? 바다에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더니 스사노오는 자신의 수염을 뽑아 뿌리니 그것이 삼나무가 되었고 가슴에 털을 뽑아 흩어지게 하니 그것은 회나무가 되었다. 지금 수염을 뽑았어요. 이 나무로 배를 만드는 데 쓰도록 하라. 이렇게 스사노오의 선전과 주도로 이 열도 모종의 지역에서는 한반도와의 해상교통, 비즈니스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지금 스사노오가 선박 건조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신라 및 여기도 한, 저기도 한,
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사노오의 모험 과정을 짚어보면 처음에 아버지 이자나기하고 모종의 장소에 있다가 아버지가 근국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스사노오가 그걸 누나한테 인사한다는 핑계로 근국으로 바로 향하지 않고 누나 아마테라스가 있는 고천원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죠. 여자인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 복장으로 바꾸고 무장을 합니다. 이 둘이 충돌을 하죠. 뭐 설전인지 충돌인지. 그리고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걸로 딸을 낳고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장신구를 빼앗아서 그걸로 아들을 낳습니다. 스사노오의 남성적 상징인 무기를 아마테라스한테 주고 아마테라스의 여성적 상징인 장신구를 스사노오에게 주었어요. 둘의 정체성이 섞인 거죠. 이거 굉장히 묘한 부분인데 아마테라스의 여성성을 스사노오가 흡수하고 스사노오의 남성성을 아마테라스가 흡수한 괴이한 통합이에요.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았는데 행패를 부려서 태양이 잠시 사라지고 신들이 일치단결하여서 신들 집단 거주지인 고천원에서 손발톱을 뽑아버리고 스사노오를 내쫓는데 쫓겨난 스사노오가 이동한 곳이 신라다 라고 일본의 정사라는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때도 이동에는 배는 등장하지 않죠. 근데 신라에서 여기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하면서 배를 타고 동쪽 바다를 건너 추룬국에 갑니다. 이때 스사노오 이동 수단으로 처음 배가 등장하고 바다를 건넜다라는 표현이 이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등장해요. 스사노오가 신이라고 휙휙 날아다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배를 만들 필요가 없죠. 바다를 건널 때는 반드시 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렇다면 앞선 이동 과정들에서는 바다를 건넌 건 아니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거대 괴수에게 시달리는 한 가족을 근데 그 가족이 추룬국 국신이라고 했어요. 여튼 괴수를 사한서검 뱀을 물리치는 한반도산 엑스칼리버 한서검으로 괴수를 제압하고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의 강력한 주도로 한 계속 언급하면서 한반도와의 해상 비즈니스를 구축해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전문가 스사노오가 결국 일본에서 신이 되죠. 소서노와 스사노오가 발음이 비슷하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소서노와 스사노오는 둘 다 명백히 한반도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추가적 연결고리가 한 개는 더 있어요. 최소한. 하지만 이 둘의 연결점을 끊는 요소도 있는데 일단 소서노는 여자고 스사노오는 남자죠. 이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서노가 한반도에서 연관되었던 나라는 온조의 백제인데 스사노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렷하게 그가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나라가 신라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 이거는 차이점. 해서 이 차이점 두 가지에 근거해서 이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 발음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또 반면에 아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사실 이 둘의 엄청난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추가적 연결고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도 있어요. 대체 뭘 근거로 이 차이점을 오히려 연결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가설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먼저 여자 남자 이 부분은 스사노오가 추룬국과 한반도의 소통 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신의 수염을 모조리 뽑아서 그걸로 배를 만듭니다. 수염이 뭔가요? 남자의 상징이죠. 남성성의 상징이 바로 수염입니다. 그 남성성의 상징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스사노오가 남성성을 버리고 여성성을 택했다. 이렇게 즉 남자에서 여자로의 변신, 그 상징이란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 기원전 6년 2월 백제의 도읍에서 한 늙은 할머니가 남자로 변화했다.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 소소노가 61세로 돌아가셨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유명한 해석이 이때 남자로 변신한 할머니가 소서노라는 거죠. 소서노가 여자에서 남자로 변했다. 이거랑 관련해서 스사노오의 수염 제거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 건데, 여자에서 남자로 변했던, 여자인데 남장을 했던 스사노오가 그 남장을 벗어던지고 수염을 제거하고 다시 여자로 되돌아갔다. 여남녀라는 이 수염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스사노오뿐만이 아니고 동생 스사노오가 쳐들어온다니까 누나 아마테라스도 남장을 합니다. 근데 소서노의 남자 변신 남장도 보면 남장을 한 이후에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호랑이라는 존재가 쳐들어와요. 아마테라스가 여자에서 남자로 변했다. 스사노오가 고촌원으로 무단 침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수염 같은 경우는 스사노오 본인이 소서노하고 링크가 생기는 거라면, 이 아래의 구도는 스사노오가 아니라 아마테라스하고 소서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아마테라스가 남장을 한 거니까. 호랑이 오고 나서 소서노는 사망합니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 오고 나서 동굴로 잠적을 해버립니다. 잠적 이후 스사노오는 고촌원을 이탈하죠. 그리고 소서노 사망 이후에 온조가 백제 수도에서 이탈합니다. 천도 공표. 근데 이 이탈 구도라면 스사노오하고 온조하고 매칭이 되는데,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온조는 일평생 계속 백제에서 왕 하다가 세상 뜬 인물이니까. 이 이탈 이후 스사노오는 신라로 가고 온조는 새로운 백제의 수도로 이동. 확연하게 다른 거죠. 즉 스사노오와 온조는 절대 링크가 성립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일단 이 구도로 스사노오의 이탈을 이해하려면 소서노가 사망하고 온조도 그 지역을 이탈해야만 했던 어떠한 대난리 속에서 수도를 옮겨간 온조파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예 더 멀리 신라로 이탈을 해버린 모종의 제3인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여기서 소서노가 사망하는데, 여기서의 아마테라스는 동굴로 잠적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부활을 합니다. 다른 신들이 끄집어내려고 쇼를 해요. 동굴 밖에서 막 춤추고 띵까띵까 쿵짝 해가지고 아마테라스가 뭐지 하고 살짝 내다볼 때 팔을 붙들어가지고 확 끌어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죠. 죽어서 끝나버린 소서노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서노가 기원전 6년에 사망을 하는데, 묘하게도 사망 4년 뒤인 삼국사기 기원전 2년 봄, 낭랑이 백제로 침범해서 위례성에 불을 질렀다. 4월 사당을 세우고 국모 소서노에게 제사를 지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어머니 사당을 짓는데 무려 4년이나 걸렸어요. 사당 만드는데 이렇게 오랜 건설 기간이 걸릴 일이 없죠. 물리적 건축 기간으로는, 즉 이건 소서노가 사망하고 온조가 마치 탈주하듯이 소서노가 사망한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무려 4년 뒤에야 어머니 사당을 지었다. 안 지으려면 안 짓던가, 지으려면 돌아가시고 바로 짓던가. 이 4년의 텀은 무엇인가? 바로 그 전 기록이 낭랑이란 외적이 쳐들어와서 위례성에 불을 질렀다라는 기록이에요. 백제에 있어서는 큰 난리가 났던 거죠. 국난이 한번 온 거죠. 4년의 텀은 무슨 돈이 없었다 이런 이유는 당연히 아닐 거고, 정치적 이유죠. 4년간 결코 어머니를 추모할 수 없었던 무언가의 정치적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바탕 대난리를 통해 어머니를 재소환한 거죠. 위대한 어머니의 정치적 입지를 재소환한 겁니다. 정치적 부활이죠. 또 영적 부활이기도 하고. 의문의 죽음 4년 뒤 소서노는 백제에서 정치적, 영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신화에서 다시 사람들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를 떠받들게 된 것처럼 소서노도 영험한 국모로 다시 백제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서노와 신라로 이동한 스사노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소서노라는 이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대부분 분들이 소서노라는 명칭을 사람 이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소서노 아들 비류도 다들 이름이기만 하다고 알고 있죠.
소선호의 이혼 전 남편 주몽. 삼국사기. 소선호는 홀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첫 남편 우태가 죽자 홀본에서 과부로 살았다. 주모가 홀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다. 나라를 세우는데 소선호의 내조가 많았다. 추모는 홀본천, 위서에서는 흘승골성에 이를 얻는데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비류, 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비류, 수. 추모가 그 비류수 가운데로 채손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이윽고 사냥을 하며 찾아가서 비류, 국에 이르렀다. 이후 비류국 왕 송량이 항복해 오므로 그 땅을 다물도로 삼았다. 지금 비류가 단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비류수, 비류국 이런 명칭이 곳곳에서 등장해요. 소선호 장남 비류의 비류가 철수 영희 같은 그냥 한 개인의 사람 이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비류는 대단히 높은 정치적, 집단적 상징성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류가 바로 소선호의 장남이다. 그렇다면 그런 아들의 엄마라는 소선호라는 명칭도 단지 한 개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후한서, 고구려에는 5부가 있으니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류부다. 본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뒤에는 계류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노부라는 부가 나와요. 여기서 강하게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구려 왕이 이 소노부에서 처음 나왔다가 나중에 계류부에서 왕 나오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걸 의미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고구려 왕은 추모, 주몽 이래로 그 단일 라인으로만 계속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구려 왕의 배출 집단이 A 집단에서 B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삼국사기. 홀본 부여 왕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 있었는데 주몽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추모가 옮겨와서 만난 현지의 강력한 부인. 그거는 소선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론. 근데 삼국사기 이 부분에선 홀본 부여왕 딸이랑 결혼. 소선호는 홀본 부여왕이 아니라 연타발 딸이라고 나오는데 추모가 현지에서 2명 이상의 여인하고 중혼한 게 아니라면 소선호랑 결혼했거나 홀본 부여왕 딸이랑 결혼했거나 둘 중 하나죠. 혹시 소선호가 홀본 부여왕 딸이 아닐까? 홀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연타발이 홀본 부여왕? 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타발 소선호가 모두 처음에 왕을 배출했었다는 그 소노부가 아니었을까? 소선호, 소노부 한자는 달라요. 노는 같고 소는 다르죠. 그렇지만 어차피 음으로 대입시킨 거라면 음이 중요한 거니까 뜻은 크게 상관없다고 볼 수도. 추모도 그래서 주몽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자를 발음 비슷하다고 갖다 붙여서 확정시킨 거 아닙니까? 무지몽매하다 할 때 쓰는 그 몽자죠. 비슷한 발음이라고 멋대로 갖다 붙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선호, 소노 발음이 비슷하다는 게 그런데 또 이런 게 나와요. 삼국사기 서기 132년 7월 왕의 동생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연애를 베풀었다. 이때 관나우태 미유, 환나우태 어지류와 비류나 조이 양신 등이 남몰래 수성에게 말했다. 아우가 어질면 형의 뒤를 잇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으니 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태조대왕의 동생인 수성에게 몇몇 고구려 주요 인사들이 왕위를 차지하시오 이렇게 건의를 넣는 밀회를 나누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비류나가 나옵니다. 비류나의 일원인 양신도 왕위 찬탈을 함께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소선호의 아들 비류랑 명칭이 같죠. 이 비류나가 바로 소노부죠. 후한서에 원래 고구려 왕을 했었다는 그 소노부. 학창시절에 고구려 5부 배운 거 다 기억나실 텐데 소선호, 아들 이름 비류, 그리고 엄마 소선호하고 발음이 비슷한 소노부. 이때 비류나 조이 양신이 쿠데타를 권유하는 것도 계속 소노부, 비류나가
왕을 배출하는 집단이었는데 그걸 빼앗기니까 되찾기 위해 이런 쿠데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비류, 소선호, 소노 이런 명칭이 철수, 영희 같은 한 개인의 이름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단명, 집단의 정체성 혹은 그 집단의 리더에게 주어지는 칭호, 소노, 그리고 스사노. 이거라면 일본의 풍신, 뇌신, 스사노가 반드시 이 소소노하고 동일 인물은 아니라고 해도 그 파벌 내의 차기적 어떤 인물, 비류가 온조하고 엄청난 대립을 했죠. 초기 백제라는 큰 틀 안에서 비류파와 온조파의 거대한 양분이 있었다는 건 자명한데 어머니 소노, 소소노 마저 호랑이의 등장과 함께 사망하고 초기 내부 백제는 일단 온조로 일통되었다. 그러면 온조에게 적대했던 이 구비류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원래 리더였던 소소노, 비류 다 잃었는데 그리하여 구소노파 사람들은 새로운 제3의 인물을 리더로 다시 세워서 아예 멀리 이탈을 시도한다. 비류, 소노가 집단 자체 혹은 집단의 리더를 뜻하는 말이었으니 이 새로운 리더도 소노라는 명칭을 자신의 호칭으로 쓰게 된다. 소노, 스사노. 이 가설은 소소노하고 스사노가 동일인이라는 건 아니고 소소노의 소노 집단의 3대 이후 리더라는 거죠. 1대가 소소노, 2대가 비류, 3대 이후에 또 소노. 고구려 5부 중 소노, 부가 비류, 나이기 때문에 소노하고 비류는 같은 뜻, 같은 의미의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대든 2대든 3대든 그냥 계속 소노, 소노, 소노였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묘하게도 소소노의 장남 비류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 집단, 비류나의 양신이란 사람이 넘어간 왕위를 다시 우리 세력으로 끌어오기 위해 태조대왕 동생 수성에게 쿠데타를 권유하는 이 장소, 이 밀회를 하는 곳이 기이하게도 외해산이에요. 이 외해는 외구 같은, 즉 역사에서 일본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그 외해죠. 비류나의 유력인이 쿠데타 모의를 했던 곳이 하필이면 외해산이다. 그리고 비류나의 또 다른 이름 소노. 명백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열도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신이 되었다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스사노, 소노, 비류, 외산, 외인들의 신이 된 스사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연히 반복되는 느낌도 있죠. 근데 이 소소노, 즉 소노 집단과 스사노의 연관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도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 서기에 스사노가 온 지역이 한반도 중에서 신라의 소시몰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즉 백제가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게 일본 서기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고구려 백제와 연관성이 있는 소소노의 소노 집단과는 괴리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소소노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고 신라에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모종의 남성인물 X와 스사노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혀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근데 소소노, 스사노 동일인이라기보다는 소노, 비류 집단의 3대 이후 리더로서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런 사서 카드를 또 꺼내듭니다. 대단히 괴이한 내용인데요. 중국 정사 사서 중 하나인 수서, 동해열전 신라. 신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런 해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정사사서인 수서에 실려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신라 왕이 본래 백제의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모종의 백제의 사람이 백제 내에서 뭔 일이 있어서 도망쳐 백제에서 도주에 나와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라 왕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체불명의 백제인 출신 신라 왕은 대체 누굽니까?
누구라고까지는 수서에 안 나오는데 아까 일본서기 내용을 보면 스사노오가 처음부터 신라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고천원에서 누나랑 티격태격하다가 쫓겨나서, 즉 도망쳐서 이동해 간 곳이 신라였습니다. 근데 신라에서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열도로 간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스사노오는 오리지널 신라 태생은 아니에요. 그 전에 고천원에서 있다가 도망쳐서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서의 이 내용은 대단히 괴이합니다. 사실 삼국사기 기준으로 보면 신라 건국이 백제보다 빠르긴 한데 이 신라 왕이 본래 백제 사람이었다는 게 1대 왕이 백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꼭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극초기 왕이 백제인이다라는 뉘앙스이긴 한데 최초 왕이 백제인이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니까. 이 신라를 장악한 백제인 X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이후에 또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대대손손 신라왕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신라의 왕족 성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주 바뀌었죠. 왜 그랬을까? 마지막 열쇠는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일본이란 명칭은 원래 백제가 더 먼저 썼죠. 이거는 인정들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증거가 나왔어요. 실제 발견된 금성문, 백제 의자왕을 붙잡아다 당나라에 팔아넘긴 유명한 예식진의 형 예군, 678년 사망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 묘지명에 서기 660년에 관군 평본번일, 당나라군이 본번을 평정하던 날에 일본에 망하고 남은 백성들은 부상에 의거해 주벌을 피해 달아났다. 지금 당나라가 공격해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그 잔여 세력들이 부상이라는 곳으로 대피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백제죠. 660년에 당나라가 공격해서 멸망시킨 건 지금 일본 열도의 어떤 곳이 아니라 백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백제일 수밖에 없죠. 부상은 중국 전설의 동쪽 해 떠오르는 나무 있는 섬이니까 부상이 지금의 일본 열도 즉 외를 지칭하는 것이죠. 일본이란 호칭은 지금 열도의 외 세력을 지칭하기 이전에 백제를 지칭하는 백제의 별칭이었다. 백제가 먼저 일본이었다 라는 거예요. 660년에 당한테 멸망당한 건 백제가 확실하고 그 백제 잔여 세력이 일본 열도로 도주한 것도 역사적으로 확실하니까 이 당대 금선문의 문장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란 명칭은 원래 백제를 부르던 또 하나의 별칭이었는데 백제 즉 일본이 망하고 나서 외가 그 백제의 별칭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받아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무턱대고 거부감을 가지는데 역사에서 당대의 금성문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럼 백제가 백제란 이름이 있는데 왜 일본이라는 별칭으로 또 불렸냐? 이게 궁금한 포인트예요. 일본이란 단어의 정확한 기원. 뜻 그대로는 태양, 해, 근본, 본. 해의 근본, 해본이란 얘기죠. 원래 소선호의 고향이 졸본이라고 잘못 불리는 홀본이죠. 안 좋은 뜻의 졸자를 억지로 붙인 건데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홀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홀본이 맞습니다. 아직도 졸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주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소선호의 고향 홀본. 홀본이 무슨 뜻일까요? 삼국 4기 추모는 마침내 홀본천에 이르렀다. 위서에서는 흘승골성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 추모가 홀본 지역에 이르렀는데 위서에서는 거기를 흘승골성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흘승골성이라는 명칭이 또 다른 데서 엄청나게 등장하는데 한국 유사, 고기에 이르길 천재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흘승골성에 내려왔는데 그 천재는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자기 이름을 해모수라 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를 성씨로 삼았다. 천재가 해모수라는 이름 그리고 성씨로 삼은 해 뭡니까? 해 한자 뜻은 전혀 다르지만 음으로만 보면 우리말로 태양이죠. 해 흘승골성
홀본, 태양, 흘승골성, 홀본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홀은 해, 태양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왜 백제가 먼저 일본, 태양본으로 불렸나? 백제의 근본 뿌리 그 첫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백제의 국모, 사실상의 건국자, 소선호의 고향, 홀본. 소선호의 뿌리가 홀본이니까 백제의 뿌리도 홀본인 거죠. 백제가 먼저 일본, 해본으로 불린 게 단지 중국 동쪽에 있어서 해 뜨는 방향 쪽이어서 일본으로 불렸다는 그렇게만 해석을 하기보다는 해본이란 단어의 진정한 기원. 백제가 소선호의 후손, 즉 홀본 부여의 후손이니까 원조가 자기 성씨를 부여씨라고 정하고 나중에 백제가 남부여라고 국호를 바꾸는 때도 오니 백제는 부여 계승의식이 엄청 투철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부여 중에서도 홀본 부여에서 나온 소선호가 백제의 근원이니 그래서 이 묘지명이 만들어지던 678년 당시에는 지금 열도의 외가 아니라 백제에게 홀본 부여, 즉 해본 부여를 뜻하는 해본이란 별칭으로도 당대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는 지금 호칭이 백제가 있고 해본, 일본이 있잖아요. 백제랑 일본 두 이름 중에 왜 일본을 이어받는 걸로 선택한 것이냐? 한 가지 공교로운 게 더 있었었죠. 소선호가 죽음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때 남자로 변신, 즉 남장을 한 거라면 근데 그러한 소선호의 고향이 홀본, 해본, 태양본이었다면 동굴로 사라지기 전에 남장을 했던 아마테라스 역시도 태양, 해의 여신이죠. 그리고 말썽꾸러기이긴 하지만 스사노오는 어쨌든 동생, 즉 같은 일파. 그리고 스사노오와 아마테라스는 각각 자신의 무기와 장신구, 상징을 주고받으며 정체성을 뒤섞었어요. 그리하여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가설. 고구려 내에서 후일 소노부옥은 비류나로 지칭되는 홀본 토착파 중 일부가 추모 아들 유리와의 갈등으로 1차로 떨어져 나왔고 근데 그때 떨어져 나오면서 이 집단 외의 약간 다른 성격 집단도 플러스 알파로 같이 섞여 나오면서 그 플러스 알파는 이후 비류 동생 온조를 중심으로 집결, 형 비류의 홀본 중심 파와 갈등을 하는데 후회하다 죽었다.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정확히 언제인지 특정하긴 어려운 형 비류의 사망 그리고 온조의 구 비류 홀본파 흡수, 어머니 소선호 사망. 이때의 사망은 삼국사기 서기 501년 1월 도읍에서 한 할머니가 여우로 변해 사라졌다. 남산에서 호랑이 2마리가 싸웠는데 잡지 못하였다. 11월 백가가 임금 백제왕을 찔렀다. 12월 백제왕이 사망했다. 지금 할머니의 기괴한 변신과 호랑이의 등장, 그로 인해 이어진 왕의 시해. 소선호 죽음 때와 구도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약 500년 뒤에 이 일처럼 소선호의 이때 61세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시해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거를 온조파가 시해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재통합된 후에 온조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구비류파 내에서 자체 내분으로 소선호를 죽였거나 아니면 파당 내 리더를 소선호에서 다른 이로 갈아치웠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홀본파의 정신적 지주 사망과 그와 연관된 대혼란 끝에 홀본, 선호, 비류파는 온조파와의 경쟁 이후 백제를 이탈. 아니면 꼭 온조파와의 갈등 때문에 이탈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선호 사망 후 온조조차 해당 지역에서 이탈을 해서 따로 도읍을 변경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온조파건, 구비류파, 홀본파건, 소선호가 죽는 일련의 사건 때 다 같이 거기를 떨어져 나오도록 만든 또 다른 무언가 제3의 힘이 있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비류파도 비류 죽고 다시 온조에게 합류했으니까 애초에 이 둘은 결은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닥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파벌의 리더였던 소선호 비류 사망 후 새로운 리더, 한 개인의 이름이기만 하진 않았던 집단 리더를 지칭하는 명칭에도 했을 새로운 비류, 즉 새로운 소노를 세워 나가면서 이동해 갔다. 새로운 3대 소노, 4대 소노, 이후 그 세력은 신라로 들어갔는데 수서에 나온 대로 신라 정권을 한때 장악했다. 신라 2대 왕 혁것의 다음 왕이 남해왕이거든요. 남해왕의 남해, 이 해가요. 해모수, 해부루 할 때 그 해예요. 남해, 말 그대로는 남쪽의 해란 얘기죠. 해는 부여의 상징인데 나중에 백제가 남부여라고 국호를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기에 이 남해의 왕이 혁것의 아들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 표현이 혁것의 적자 이렇게 나와요. 적자라는 건 사전 찾아보면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3대 왕인 유리 이사금에 대해서는 남해의 태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태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적자라고 기록한 전때 혁것의 남해 넘어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기록이죠. 즉 남해는 이렇게 차기 대권을 약속받았던 태자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적자라는 말은 이거지만 이게 정실 부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낳은 아들을 내 양자로 입적시켰을 때 쓰이는 것도 가능한 말이에요. 삼국유사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되는 해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후 혁거세의 죽은 육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나라 사람들이 시신을 합하여 장사 지내려 하였지만 큰 뱀이 쫓아다니며 방해하여 결국 머리와 사지를 따로 장사 지내어 오릉을 만들었다. 혁거세가 사망하면서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즉 참수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남해 두 분의 성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나라 사람들이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조심스럽고 위태롭기가 마치 냇물을 건너는 것과 같다. 지금 왕이 된 남의 본인이 자신의 왕위 등극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왕 등극 과정이 무언가 비정상적 과정이었음은 명백하죠. 정확히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진 않았지만 남해, 남쪽의 해, 남쪽의 태양. 일본 서기에서 한때 신라 소신오리에 정착했던 스사노오는 신라를 재차 이탈하죠. 이번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열도 쪽으로 가서 괴수, 뱀으로 상징되는 현지 세력과의 전투에서 메이드 인 한반도, 한서검 등 우수한 전투력을 앞세워 격파하고 그곳을 장악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던, 그래서 스사노 본인도 황금의 땅이라고 했던 한반도 지역과의 소통 비즈니스 등을 통해 현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현지에서 끝내 신화적 신으로 떠받들여지게 되었다. 그들이 이어져 후일 백제 본국이 당에게 무너지고 나서 백제를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서 이어받는데, 다만 열도로 먼저 와 자리 잡고 있던 소노파들의 보다 자신들의 본류인 소소노의 고향 홀본 부여의 홀본, 부여를 상징하기도 하는 해본의 의미인 일본을 국호로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열도의 외세력 국호가 된 배경이다.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하시면 이 관련된 전혀 다른 관점 이야기들도 더 추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